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오늘 8라운드 2경기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주 한옥마을과 영암 월출산 각각 6위와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좀 안정적인 영암과는 달리 오늘 전주 한옥마을은 좀 발걸음이 빨라져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6위면은 지금 4위까지가 플레이오프죠. 네. 지금 이제 한옥마을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길 바쁜 그런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또 처음으로 후보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오늘 출전 선수와 함께 팀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현재 팀 순위 보여드립니다. 자, 상주곡감이 5승 1패로 팀 전적이나 개인 승수가 많고요. 뒤이어서 영암 월출산이 4승 2패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이 판 굉장히 중요하죠. 전주 네. 한옥마을 입장에서 3승 4패가 된다면 중위권으로 올라가고 네. 반대로 영암 월출산 중위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 경기에서 승률이 같았던 서울 충암학원이 네. 3대 0으로 퍼펙트 승리를 그렇습니다. 거뒀거든요. 따라가려면 오늘 경기 중요합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인데요. 역시 1위와 2위 팀에 속해 있는 이 팀원들이 많이 랭크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개인 성적이 좋은 팀이 팀 성적도 좋은 편인데요. 네. 영암과 지금 상주꽃감이 2명씩 7위권 내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은 유일하게 6승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8라운드 2경기는 전주 한옥마을과 영암 월출산인데요. 말씀드렸던 후보 선수 고재희 선수입니다. 최규병 구단을 대신해서 좀 대신해서 나오게 나오게 됐는데요. 됐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은영 구단과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 텐데 네. 이 최규병 구단도 조은영 구단에게 지금 3승 30패. 네. 사실 안 좋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고재희 8단이 이제 깜짝 기용됐습니다. 네, 과연 승리를 더해줄지 오늘 기대가 되고요. 자, 역시 고재희 8단도 상대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조은현 구단에게 상대 전이 좋기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지만요. 네. 근데 프로 바둑에서 일단 단판 승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전반기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영암 월출산에게 1패를 당했었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경기입니다. 양 팀에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느냐 아니면 중위권으로 올라가느냐. 이 고재희 8단의 오늘 이 출연이 네. 좀 깜짝 승리로 바로 바뀌어야 될 텐데요.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대 전적에서 네.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좀 이상하게 영암 월출산 선수들에게 좀 대처 약합니다. 좀 맞지 않아요.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는 것도 또 바둑의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주 한옥마을 과연 강팀 영암 월출산을 상대로 어떤 스코어를 보여줄까요? 8라운드 2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전주 한옥마을과 영암 월출산의 8라운드입니다. 네, 오늘 심판을 해주실 최창원 네. 심판위원입니다. 네, 최창원 심판위원님은 좀 프로 기사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삼국 나종훈 7단과 오규철 9단입니다. 네, 이 시니어 바둑리그를 보면은 3장의 성적이 팀의 성적과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많은데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규철 구단도 좀 4승 2패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못을 제대로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국인 고재희 8단과 조은영 9단의 대결인데요. 자, 조은영 9단이 아직 오지 않았죠? 네, 뭐 조은영 구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부인께서 이렇게 네. 항상 이게 로드 매니저를 하고 계신데 오늘 차가 좀 막히나 봅니다. 네. 자, 대구 규정은 네네. 자, 속기전인 경우 그렇죠. 15분, 30분이면 15분에 지나가면 네. 바로 부전패 기권을 당하게 되고요. 네. 보통 이제 15분 넘어가면 기권패가 되는데요. 네. 또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2국입니다. 김종수 8단과 강훈 9단. 1라운드 전반기에서는 강훈 9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이 약간 하위권으로 네. 처지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강원 구단이 생각보다는 지금 성적이 그래요? 좀 좋지 않다는 부분도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승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처음 출발 1국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아직 1국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2국 김종수 8단과 강훈 9단의 대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구단은 굉장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 기사죠. 흔히 도전 5강 중에서 가장 선호 구단과 더불어 조서 시대를 위협했던 가장 좀 강력한 기사이고요. 흔히 이제 강훈 이래서 이제 바둑도 강인하게 둔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도 있나요? 네, 많이 네. 했었는데요. 네, 기풍을 그럼 좀 네, 알 수가 기풍이 있을 텐데요.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전투에 능하고요. 네. 잔수나 어떤 수에 굉장히 능한 타입이고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기풍입니다. 반면에 김종수 8단은 좀 잘 빠져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좀 빠르잖아요. 행마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짚는다든지. 아마 김종수 팔단은 이 프로 생활보다 이 아마추어 어떤 굉장히 강자로서 생활을 더 오래 했었는데요. 네.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만 김철중 구단과 더불어 이제 프로 바둑계에서는 이제 조서 시대가 있었다면은 아마 바둑계는 김김 시대를 열었다 뭐 이런 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철중 구단과 더불어 아마 바둑계를 평정했던 유명 기사죠. 같은 시대였던 건가요? 네. 그래서 조서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네. 어떤 유명 어떤 세를 치렀는데요. 그런데 프로가 돼서도 어떤 굉장히 행마와 어떤 포석 감각에 굉장히 인류 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제 프로 지망생들이 바둑을 배울 때 김종수 팔단에게 어떤 배우면은 어떤 바둑의 스타일이나 네. 행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확실히 이 지도 사범님의 네. 스타일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게 네. 뭐 복귀를 한다든지 대구구를 네. 두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마와 네. 어떤 포석 감각은 정말 굉장히 뛰어난 김종수 팔단입니다. 배울만 하겠네요. 자, 지금 바로 조은현 9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규정에 네. 따라서 네, 시간은 네, 미리 공제를 하겠죠. 공제가 좀 돼 있습니다. 네. 네, 약 한 5, 6분 늦었기 때문에 그 곱하기 2로 시간을 뺐습니다. 속기전에서는 정말 몇 분, 단 몇 분 늦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괜히 좀 기권수감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전에 제가 네. 물가 정보 배웠나요? 네, 이세돌 구단이 20분 네. 늦으면 이제 기권을 당하는 네네. 거였는데 18분 30초쯤에 늦어서 왔었어요. 네. 그러면 상대는 정말 허무하죠. 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지금은 이제 좀 한국기원, 대국장의 네. 한국기원과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국기원 좀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살고 있었잖아요. 한 10분 거리에. 네, 정말 화들짝 놀라서 뛰어왔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뭐 늦으려고 한 건 네. 아니었겠지만 그렇다 보면 대국을 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특히 인류 기사들, 특히 어떤 속기 시합을 앞둔 그 전에는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옵니다. 내가 포석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등등을 네. 거의 대부분 예측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혹시 이기는 거 괜한 꿈을 아닌가. 꾸고 네. 있다가요. 네. 자, 흑은 조은현 9단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암 월출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는 이제 지자체 쪽에서 많이 팀으로 참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영암이란 지명이 좀 신령스러운 바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게 기암괴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거기서 유명하고 가장 그 유명 관광의 월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암 월출산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대부분 이제 전라남도 3대 천재 뭐 이렇게 많이 꼽거든요. 네. 조은영 구단, 또 태백산맥을 쓴 이제 조종래 선생, 또 한 명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 기호에 맞춰 한 명을 추가시키는데 네.
공통점이 이게 월출산 자락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연고가 있는 선수네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기원 지금 이사이기도 한 유홍준 선생이 그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제일 먼저 영암 월출선을 썼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수려하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날씨도 좋아지니까 네네. 가봐도 정말 좋을 곳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기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바둑을 할 때에도 네네.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네. 번번이 좀 입단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산에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기 받으러 갔다가 잠만 자고 온다는데 왜 이렇게 공부만 하려면 졸린지. 네. 그렇죠. 놀 때는 잠도 잘 달아나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우아기에서 좀 펼쳐진 정석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쪽에 흙이 있을 때 여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고바야시 포석을 네. 좀 썼을 때 많이 나오고요. 네. 어떤 이 포석이라는 것도 네. 이 개인의 창작물인데요. 이제 이쪽에 돌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고바야시 구단이 만들어낸 포석이죠. 네. 이 고바야시 포석이라는 것도 여기 있을 때 여기 소목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3대 기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또로 우승을 하게 되면 약 4억 정도 됩니다. 3, 4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본 기사들은 물론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상금도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기전보다는 또 자국 기전을 네. 더 우선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바야시 구단이 네. 타이틀을 한 두세 개씩을 갖고 있었으니까 1년에 10억을 차지했는데 네. 약 1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때 이 고바야시류 요걸로만 사용을 해서 네. 1년에 10억씩 벌었다고 해서 아, 괜찮네요. 이게 100억 포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좀 강력하고 굉장히 좀 실속 있는 그런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게 있었냐면서. 네. 네, 일단 기보를 좀 습득을 하고 흉내를 내는 게 좋겠죠. 네. 자, 고제이 8단이 네, 마늘모로 뒀네요. 네. 두 가지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돌이 있다면은 아마 이렇게 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백이 이쪽에 다가서는 게 워낙 좋은 자리니까 이쪽에 좀 백은 흙은 뭔가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백은 여기서 쉬어갈 때 좀 더 이제 이쪽을 쉬어가는 자세가 좀 좋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는데 이거는 좀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흙의 모양에 있을 때는 이쪽에서 어떤 집을 얻거나 싸움을 하면 좀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조은영 구단 하면 딱 떠오르는 이 별명이 전신 아닙니까? 네. 싸움의 신. 그러니까 싸움을 아예 피하겠다. 그러니까 내 모양에서 좀 유리하게 싸움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 좀 상대 돌에게 좀 붙어서 네. 가지는 않네요. 네. 자, 양쪽을 보고 있는 마늘모입니다. 이제 고제이 저희는 이제 사범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네. 또 예전에 바둑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제이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70 넘으셨는데도 매일 기원에 나가셔서 공부를 하세요.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고제이 사모님이 이제 집 근처 기원을 자주 가세요. 네. 와서 이제 최신 기보를 나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그거를 이제 깔아놓고 바둑 거를 깔아놓고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바둑판에 이렇게 놔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정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장면인데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어도 공부는 끝이 없는 거구나. 이제 바둑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즐거움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백이 네. 양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한쪽을 받았더니 반대에 네. 씌워가진 않았어요. 이거 좀 강요를 했죠. 받아주기를.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노리게 됩니다. 네, 조은현 구단이 좀 늦었죠. 지각을 했죠. 그래서 시간을 공제해서 초반부터 시간 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네. 각각 25분, 15분여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지의 팔단은 아무래도 이 전투를 최대한 피하는 전략이고요. 좀 이제 길게 두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은영 구단이 이 전판 이제 서봉수 구단과 상주꽃감 서봉수 구단과 둔 바둑을 아마 공부를 보셨을 텐데 네. 조은영 구단이 초반에 좀 전투형이 짜지지 않으니까 무리한 싸움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고제 팔단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하고 두는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싸울 수 있도록 지금 네. 진영을 만들어 놓는 네. 상태이고요. 자, 어쨌든 근데 초반은 흙이 뛰어 나갔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좀 더 손을 빼는 거는 이쪽을 한 방 씌움을 당하면 백은 이제 두 집이 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나가는 행마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제일 일감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이쪽을 쳐들어가서 어떤 흙을 좀 괴롭히는 수를 노리고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반대쪽으로 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상대 의도가 좀 파악이 돼버리면 상대 지켜버리면 좀 아무래도 좀 느슨하거든요. 네, 보여드렸던 두 가지 행마 중에 한 칸을 네. 선택했습니다. 이쪽에 뛰는 것은 물론 이쪽을 깨겠다는 의도보다는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돌이 세 칸이잖아요. 네. 가져갈 게 10집 정도에 불과한데 이쪽과 이쪽을 보시면 이제 5칸이죠. 20집에 가까우니까 이왕 깨는 거라면은 백이 일로 가서 그 지키게 기다린 다음에 이쪽으로 깨는 게 백이 더 이득이 되겠죠. 깨고 싶은 곳을 네. 굳어지게 만들어주진 않네요. 네. 자, 그래서 좀 이제 백의 의도는 여기가 아니라 실은 두는 곳이 아니라 실은 반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흙도 지킵니다. 자, 간접 보강이죠. 네. 자, 이게 보강이라는 게 어떤 고수하수의 좀 시각 차이가 있어요. 흔히 하수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가 여기 들어올까봐 여기 이렇게 지키거든요. 정말 많이 두시죠? 네. 근데 고수들은 이렇게 넓힙니다. 까닭은 어차피 들어오더라도 상대가 나갈 때 이 포위를 해서 이걸 공격을 더 세게 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못 잡는다면 좀 부담은 없을까요? 네, 좀 이제 만약에 못 잡는다라고 네. 하면은 다시 모양이 또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 반대쪽에 다시 한번 네. 진영을 차릴 수 있다.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고수들일수록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고수들인 거고 기력이 약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눈 앞에 있는 것만 쫓게 되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좀 네. 찾기 힘든 판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랜 수련의 결과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기 붙여서 백을 유도시키는 거죠. 이렇게 두라고 하는 건데 실은 이제 여기에 지금 노림이 있는 거고요. 백도 그거를 좀 알고서 여기를 두기 전에 이쪽을 지금 받아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 두면 여기 두면 이제 진짜 흙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뭔가 받아야겠네요. 받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백은 이 교환 자체가 이제 살 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쪽에 두게 되면은 이쪽을 찝는데 이을 때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선수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해 빠르게 진행 네. 중인데요. 네. 자, 지금 조은현 구단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가장 무난한 수는 여기인데 이 한 점 잡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걸 피하고자 여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돌의 사활이 이쪽이 선수가 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살아버립니다. 집엔 도움이 네. 되는데 백에 또 사활에는 백이 편하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선수가 안 되니까 아, 여기 두면은 확실하게 산 건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면은 흙이 여기를 둬도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살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예 밀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절반 섞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잡히는 건 남아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선수는 아닌 거고요. 네, 이쪽에 지금 집이 나는 것은 어쨌든 막았습니다. 자, 백은 네, 일단은 빠져나가는 게 돌이라는 게 일단 막히면은 그 사이고 죽구를 떠나서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집이 그냥 끝나버리죠. 네. 가장 이제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 백이 겨우 두 집 내고 살아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일단 고수들은 이렇게 사는 형태를 굉장히 좀 기피합니다. 네, 이 많은 돌이 두세 집 정도 난다면 네. 불만이겠죠. 네. 네, 일단 뭐 연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중앙으로 나가야 된다면 네. 네, 일단 이제 백의 찍는 건 노림이죠. 해두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약간 고민이 되겠네요. 일단 나가는 게 정수긴 한데 일단 집으로 따지면은 약간은 백이 조금 싱거운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손을 뺀다면은 뭐 이쪽이나 이쪽을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항상 바둑 둘 때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게요. 정수인 걸 알면서도 뭔가 이게 현찰의 유혹을 좀 버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제 어른들께서 항상 이런 상황일 때가 바둑의 가장 큰 묘미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찰을 많이 쫓지 않습니까? 네. 현찰을 쫓으면은 항상 이게 바둑이 엷어져갖고 이게 괴로워지는데 어른들 말씀이 항상 인생도 좀 그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을 보기가 참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이게 명분과 그런 걸 찾으면 좀 주머니가 너무 좀 얇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장면이 딱 뭔가 그런 식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계속 선택의 연속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바둑도 이제 알파고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네. 마음 편하게는 둘 수 있겠다는 네. 그런 고민을 할 까닭이 없으니까요. 편하게 들 수 있겠네요. 알파고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죠. 알파고는 라면은 아마 이거 나갈 겁니다. 이게 정수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지금 호구는 선수가 되는 건가요? 근데 거의 선수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를 좀 손을 뺄 때 맛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넘어갈 네.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흙도 좀 모양이 약간 미생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러니까 프로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돌이 얇다, 쉽게 하면 못 살아 있다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조은영 구단도 똑같은 고민인 거죠. 두텁게 살아두느냐, 아니면은 역시 뭔가 이 집을 향해 가느냐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일단 응수 타진입니다. 받아줄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백도 네, 다 결행을 했습니다. 다 결정을 지어 놓겠다는 뜻이네요.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요, 네. 이쪽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점이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100%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흙이 뭔가 한번 받아만 주면 바로 이제 손을 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가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받아주는 거는 그냥 받아주는 게 정수인데 여기 둔 것도 흙의 입장에서는 역시 여기가 좀 최대 요충지입니다. 왜냐면은 바둑의 모양에서 가장 좋은 형태를 바둑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벌린 모양을 양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목 굳힘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나오는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모양을 양날개 모양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흙은 여기를 너무 두고 싶은 거고 백도 그 모양을 깨고자 여기를 두고 싶은 거죠.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흙이 못 둬요. 똑같은 이치로 백이 양날개가 되니까요. 아, 화점으로도 양날개를 네. 펼칠 수 있네요. 따라서 흙이 이제 이쪽을 양날개를 깨고자 이쪽 오게 되는데 백이 이쪽을 두 번 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이 세력이 자동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쌍방간에 이쪽을 두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찍어두고 네. 있겠죠. 지금 서로 좀 예측돼 있거든요. 네, 결국 받았습니다. 상변 참 탐이 네. 나는 자리인데요. 고민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끊으면 어떻게 될까 부분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싸움은 지금 고재희 좀 팔단이 아무래도 좀 최대한 좀 피하고 있습니다. 바짝 다가가면서 네. 걸쳤습니다. 네, 받아주기가 이 부분은 네. 이제 프로들은 협공을 하진 않아요. 그런가요? 프로들 바둑에서는.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 바둑은 받아주지 않고 이제 이런 협공을 해오죠. 자, 근데 이제 협공이 되면 서로 난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고수들일수록 이 배석의 이점을 이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3급, 5급 그런 중저급자분들은 배석의 이점을 이용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그냥 불리한 싸움이니까 이게 굳혀 놓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 굳히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협공을 해왔을 때 이 싸움을 좀 유리하게 이끄는 그런 기술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요. 네. 근데 1급 정도 두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당연히 지금 조은영 구단처럼 걸치는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양날개 모양이 네. 펼쳐졌습니다. 네, 백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들어가는 걸 통해서 모양을 지우러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이쪽에서부터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도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보통은 이거 빨리 푹 들어가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통째로 깨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우상기 네. 쪽이 좀 더 중점적으로 깨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변을 먼저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 10개월 중에 물론 위기 10개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입계 의원이라고 네. 상대 모양에 갈 때는 이 외곽 지역부터 천천히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키면은 또 이렇게 천천히 파고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라는 게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거죠. 자, 지금 축은 안 됩니다. 네, 한순간에 뚝딱 두어졌는데요. 네, 지금 이건 이제 축머리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우변 쪽에 착수를 할까요? 네. 이제 축머리가 지금 이쪽 부분이 다 축머리입니다. 이것도 축머리입니다. 흙이 받지 않습니다. 이건 이게 빵따임을 하는 순간 이쪽 세력이 다 축소되기 때문에 흙은 백이 어딜 둬도 지금 무조건 여기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의 고민은 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 축이 좀 되거든요. 여기도 다 흙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좀 낫겠네요. 모양을 지금 깨면서 두 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두 번 두는 것은 뭔가 두터움은 있습니다만 좀 뭔가 실리 계산에서 집 네. 계산에서 아무래도 좀 뒤질 것 같고요. 축머리를 쓸 수 있는데 연타를 했을 때 어떤 곳이 가장 좋은지 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이 축머리 두 번을 어떻게 쓰냐 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고재희 팔단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찾아온 기회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무난하긴 이건데 지금 아마 더 세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바둑 최대 승부처가 이제 백의 다음의 수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축머리를 쓰고도 상대가 어떻게 받을지까지 소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장면입니다. 과연 어떤 축머리를 쓸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6)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전주 한옥마을과 영암 월출산입니다. 전주 팀은 이제 한복을 착용을 하면서 바둑을 두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네. 바둑계 전주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출신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대표적인 이제 전주인데 제가 이제 전주 분들에게 전주 자랑 좀 해보라고 네. 했더니 좀 의외의 대답이 오더라고요. 전주의 가장 큰 자랑은 사람들이 양반이다라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전주를 네. 많이 갔었는데요. 네. 그런 것에 대해 정말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명승지나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주 분은 아주 단호하게 전주는 최대 자랑이 사람들이 다 양반이다. 네. 그래갖고 가면은 톨게이트부터 네, 일단 기와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톨게이트가 다 똑같은데 전주 톨게이트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기와로 얹혀져 있죠. 네. 그리고 좀 이 시니어 리그에서도 이 개량 한복을 착용을 하면서 바둑의 품격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있는 도시인데 네. 요즘에는 좀 이 먹는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먹으러 전주를 가시는 분들이 참 네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전주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 흔히 막걸리 거리라고 있잖아요. 네. 막걸리 골목인데 거기를 가면은 요즘은 제가 좀 안 가봤는데 전에 제가 네. 가본 경험으로는 막걸리 안주를 거의 뭐 한 20개를 줘요. 일정 20, 돈을 네. 지불하면요. 네. 그것도 한 주전자가 예전에 제가 먹을 때는 15,000원인가 그러는데 네. 이게 주전자가 당연히 다 비우잖아요. 안주가 네. 그렇게 맛있는데. 근데 그걸 비우면은 안주가 더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신기한 게 그 막걸리 거리에서 이제 막걸리 마시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딸딸해진 상황에서 네. 2차를 갔는데 그냥 슈퍼를 가는데 그냥 그 유명한 네, 오징어를 곳이군요. 시켰거든요, 네. 근데 오징어에 서비스로 네, 튀김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굉장히 풍족하고 이 네. 먹거리나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셔서 전주 한번 가서 밥 먹고 딴 데 가면 먹질 못한다고 그 얘기들 많이 하시죠. 맛과 멋이 있는 네. 도시입니다. 자, 추머리를 쓰지 못했어요. 네. 근데 약간 저희가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는 추머리 썼어야 쉽지 않은 됐을까요? 선택인데요. 네. 그래서 두 번 연타하는 이점에 분명히 있는데, 네. 네. 왠지 글쎄요, 처음 생각은 이렇게 한 칸을 네. 씌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고재희 사범께서 좀 굉장히 멋쩍어 하시는데 분명히 이럴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마 뭔가 두 번 연타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좀 이 바둑이라는 게 자꾸 좀 지다 보면 뭔가 이제 자기만의 딱 그게 나오진 않아요. 고재희 8단이 지금 조은영 구단에게 지금 1승 7패인데 네. 그 1승이 1974년에 예선에서요. 이게 좀 몇 년 네. 전 얘기입니까? 한 40년 전. 그렇네요. 40년이 넘었네요. 네,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 번 이기고 이긴 적이 없으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둬야 돼 이기지 그런 좀 가물가물한 거죠.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다만 어쨌든 이렇게 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수죠. 네. 물론 이게 아예 안 되는 수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바둑의 이 모양을 깰 때 상대 모양에 항상 1, 2선의 집은 인정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런 모양을 이제 깰 때 여기도 둡니다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많이 뒀거든요. 이렇게 둬서 상대 1, 2선의 집을 주는 식으로 쉽게 처리를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둔 거는 조금 이제 세게 둔 거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집을 내주게 되면은 백이 거기에 상하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뭐 백은 하변 쪽에 집을 마련하고 네. 있는데 크기가 작죠. 네. 네, 그래도 고재입할 때는 의욕이 보입니다. 좀 한복이 착수를 네네. 하기에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소매를 네. 딱 걷어 붙이고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안는 거는
어떤 좋은 맥입니다. 네. 3-3에 끊어서 지금 잡는 수를 노리고 있죠. 이쪽에 늘면은 단수 쳐서 나올 때 막으면은 요 수가 없으면은 흙이 밀을 때 넘어가 막을 수가 버리는데.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둔 거고요. 자, 네. 자, 같은 저침이라도 돌이 2선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죠. 네, 이게 고수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자, 지금 일단 백 입장에서는 이쪽의 모양을 좀 깼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빈삼각 모양이고 안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익은 먼저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백의 행마에서는 상당히 좀 고달픔이 좀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나아가는 행마를 해야 될 네. 텐데요. 네, 좋은 행마입니다. 이제 이쪽 기존의 돌과 연결이 되면서 일종의 세력으로 변신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서 상변 돌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디를 이어야 되나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적읍자분들이라면 돌이 많은 곳. 네, 돌이 두 개니까 일로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더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늘거나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여기 끊으면은 거의 살려 나가시거든요. 아깝죠. 네. 근데 이건 이제 패석입니다. 살려 나가는 순간 이 양곤마가 돼서 더 괴로워지죠. 이제 이 요석 패석을 구분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이 돌이 흙이 다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돌에 이제 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패석입니다. 이제 안 살리죠.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버리네 그러고 깜짝 놀라신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들께서 기력이 고급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자, 끊어만 두고 역시 흙도 잡지 않죠? 네. 저 패석이니까요. 네. 자, 일단 지금 바둑이라는 게 좀 묘해서요. 흙이 뭐 전체적으로 좀씩 계속 약간씩 이득은 보고 있는데 바둑이라는 게 묘해서 균형은 또 어영부영 이제 맞춰갑니다. 왜냐하면 백도 이쪽을 지금 깨고 수습을 한 거라 네. 흙이 약간 유리한 상태에서 이제 중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괴롭혀 가네요. 집으로 네. 되기 전에 네, 파워합니다. 그렇죠. 급소죠. 다음에 흙이 노리는 게 있죠. 네. 어떤 곳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길 노린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잡아도 이 패석입니다. 역시 패석이군요. 네. 진짜 노림은 여기에 있죠. 네. 여기 두면 모양이 다 빈상가로 뭉치면서 전체가 다 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집도 없습니다. 네. 그럼 백이 그곳을 가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백이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흙이 더 또 노림이 또 있습니다. 네. 이쪽을 붙여오게 된 노림이 있어요. 여기를 두고 잇고 이으면 이어야 되는데 이 빠져나왔을 때 싸움이 또 어려워요. 여기가 둔 게 네. 급소인 건 아는데 끊는 노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선뜻 네, 급소인 걸 알아도 지금 선뜻 저희가 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게 흙의 어떤 주문인 거 알면서도 지킬 수 있고요. 네, 여기 좀 이쪽에 부담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밀어가면서 약점을 지켰습니다. 네. 자, 흙의 다음 수도 조년 구단이 좀 욕심을 낸다면 여기까지 두고 나서 두려고 할 테고요. 그렇다면 참 그림 같은 네. 행마가 될 텐데요. 여기 두면 이제 백도 반발을 지금 이건 이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여기 둬도 찌를 때 네, 이게 단수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건 이제 두 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좀 더 이제 노림을 여기까지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수는 예측은 되는데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이 정확도를 따지고 있는 거죠. 과연 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데요. 뻗어둡니다. 네. 안전하게 둡니다. 부자니까요. 흙은 부자니까. 네. 네. 일단 우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좀 다 두 점이냐 어차피 이건 100도 안 나가고 흙은 거의 잡았다 봐야 되니까 이 넘어간 집이 다 40집 정도 됩니다. 꽤 크네요. 네. 이쪽 합쳐서 10집 정도 50이고요. 여기는 집이 있기는 한데 100이 오히려 이제 집이 두면 돼서 더 늘어나는 구조라 많이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직 못 살아 있는 돌이고요. 흙은 대략 50집이고요. 100은 이쪽이 이게 거의 절대 선수성이 되니까요. 20집. 이쪽도 15집, 35 정도는 됩니다. 네. 네, 이쪽이 석집, 두 집가 40집까지는 좀 대체 나 있죠. 네. 네, 10집 정도 흙이 앞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이 정수는 이제 지키는 게 정수인데 여기를 두고 흙이 더 차지하게 되면 10집 이상으로 좀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연결을 좀 받아주면 이건 손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100이 집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흙도 침투해온 돌을 네, 그대로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버리면 크죠. 네. 좀 굉장히 좋은 수 같습니다. 네, 이거를 흙이 버리긴 밀고 들어갈 수는 아깝고요. 없나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를 좀 못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두는 도와주는 거죠. 행마가 예. 될 수 있네요. 이게 없으면 여기를 둘 때 나중에 두면 이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여기를 둬야 되죠, 흙이. 그럼 이쪽을 둬도 뭔가 선수를 짚고 한 번 더 두면 약점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100은 선수 잡아서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정도 처리한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두면은 아, 나머지 귀네요. 네. 네. 이것도 이제 20집, 40집, 45집으로 얼추 개간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럼 100은 어떻게든 선수를 잡고 싶은 겁니다. 지금 조은현 구단이 고민하는 것은 여기 수도 있습니다만 네, 흙도 거꾸로 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두 개의 길을 동시에 또 차지한다고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는 이제 뺏기게 되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집으로는 이게 흙이 맞는데 이게 어떤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투 성향을 가진 쪽은 자기 돌을 죽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상대 돌을 잡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죽이기 싫어서 고민하시는 거죠. 네, 또 이걸 살려야지만 네. 또 나중에 백을 괴롭힐 네. 여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게 굉장히 현찰로 간다. 그러면은 다 앞으로 좀 더 좋아지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의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네. 반대로 좀 여기 둔다고 하면은 당장은 좀 나쁜데 향후의 어떤 이익에 무조건 불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어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관의 네. 충돌입니다. 자, 계속 손이 빨리 나왔었는데 네. 거의 첫 장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여기 뭐 받는 거 외에는 수가 좀 없는데. 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수 자체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 선택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이긴 한데 앞으로 흔히 얘기하는 먼 미래까지 지금 결정짓는 단계라 네. 네, 이 한 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백도 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착수를 했는데 아주 네.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네. 전주에 이제 요즘에 전주 가면은 한옥마을을 한 번씩은 다 가죠. 외국인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전주 한옥마을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한옥마을 바로 앞에 전동 성당이라고 정말 굉장히- 오래된 네, 역사가 있는 성당이죠. 좀 이제 120년을 넘어가는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가 굉장히 성지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전주에서
나오셨는데 그 당시 이제 처형을 했었을 때 순교자의 피가 묻은 그 돌을 가지고 이 성당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시던데요. 뭐 전조는 뭐 고향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자랑거리가 많아서 네.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네. 자, 흑이 계속 고민을. 네.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집으로 그냥 변신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유는 이제 흑이 계속 얇아집니다. 흑이 얇다는 거는 이쪽이 약간이나마 좀 얇아요. 아무래도 조금 아직 확실히 살아있다고 보기엔 네, 약간이나마 조금 네. 얇아요. 당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두고 잡히는 것만 해도 벌써 5집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살려면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흑이 이렇게 돌이 와 있으면은 백이 여기를 둔다고 해도 이게 곤마가 돼 있겠죠. 그럼 백은 자기 돌이 약한 상황에서는 절대 이 돌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백의 약한 돌이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때리는 겁니다. 자, 조은현 네. 구단이 이제 거의 시간을 다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손 빼는 거 외에는 뭔가 변화를 이결 좀 이용해서 변화를 꾀야 되는데 네. 거의 이것은 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악수 교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좀 뭐 똑같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역시 좀 어떤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어떤 지금까지 두어왔던 가치관에 맞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근데도 왜 고민을 하느냐? 그만큼 큰 거예요, 양쪽을 두는 게. 너무 욕심이 네. 나는 자리니까요. 보통 여기 두면 이제 흑이 5집 늘고 백은 10집 이상 늘죠. 그래서 이건 최소 15집인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10집 이상 늘고 흑이 두면 5집 이상 늘고요. 그러니까 30집을 백이 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고민 안 할 수 없죠. 이게 과연 30집의 가치가 있느냐 그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전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백도를 공격하는 것을 남겨놓고 받았습니다. 네, 노림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형이 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없죠. 네. 이제 상대가 자 선택을 좀 결국 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정수는 여긴 건 맞는데, 네, 정수는 여기가 맞는데, 네, 집계산과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겠죠. 지금 이 일국이 생각보다는 팽팽하고 내용의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뭐 치열하게 어떤 이 기술적인 그런 거를 겨루는 그런 양상보다는 네. 흑과 백이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을 좀 시험하는 또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 스타일이 기풍이 네. 딱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데서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역시 귀를 갑니다. 집으로 아주 큰 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목소리 좀 도입소리가 지금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해볼만 하다. 집으로 해볼만 하다. 어떤 초반에 약간 암흑기는 넘어갔다. 뭐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아직 우상귀에서 흘러나온 백돌이 네.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뭐 우세를 따지자면 흑이 좀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굳이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근데 지금 흑도 지금 이쪽 선택을 통해서 지배 우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흑의 이제 수법들이 쉽게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흑에도 좀 숙제가 있네요. 흑의 또 하나 이제 고민은 백이 여기를 좀 안 해놓은 까닭이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이제 활용을 한 다음에 이쪽을 끊으면요. 보통 이제 버리게 되죠.
백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벌써 15집 가량 늘어납니다. 5, 6선으로 집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좀 백이 계속 꾹꾹 참아 놓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늘어날 집은 백이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노림이 되고 있고요. 이거 두면은 이 연길 강요 당하는 건데 이때 흙이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둬야 될지 모를 때는 상대가 둔 수를 따라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우니까 네. 상대가 집을 차지했죠. 그럼 거기에 바둑은 항상 짝수로 떨어집니다. 귀도 4개, 변도 이게 4개다 보니까 네. 또 가운데 변을 두게 되면은 양쪽으로 또 2개씩 갈라지죠. 그래서 상대가 여기 집을 챙기면은 바둑 구조상 그런 곳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따라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려면은 전체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좀 여기로 두면 자기가 이제 집을 뺏겼다고 생각한다면은 큰일 났다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백돌이 많은 지역이라 흙이 불리한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제 시야가 좁은 이제 하수들의 발상은 여기만 쳐다보게 되니까 불리한 싸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둔 마지막 수 쪽만 보게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야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 따라 두는 것도 나온 네. 거고요. 이제 백도 고민이 이 바둑은 정말 그런 선택권을 넘기는 이제 집으로 챙길 만한 곳이 없어요. 백이 서로 이제 변이랑 다 귀는 뒀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자리 뒀기 때문에 이제 백이 뭐 마땅히 좀 챙길 만한 곳이 없네요. 남은 곳이 여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결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두느냐. 근데 무난하게 두면 어쨌든 흙이 약간이나마 집으로 앞섭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흙이 좀 계속 고민이었던 이쪽을 두는 게 그러면 선택권을 다시 넘기는 것도 있고 바둑이 둘 때 어찌어찌 하다 보면 여기 두면은 흙이 이제 전체가 미생이니까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선택권을 또 넘기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못 살아 있게 만들면 또 네. 자연스럽게 우상기 네. 백돌에도 힘이 되니까요. 자, 선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2국, 3국 모두 진행이 빠릅니다. 네네. 자, 조은현 구단 올해 뭐 많은 판을 소화하진 않았고요. 총 11판을 두었는데 그중에 시니어 리그에서 네. 4승 1패 승이 좀 많이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패를 보니까 이창호, 유창혁, 조치훈, 서봉수, 박영훈이에요. 네. 뭐 누구 하나 이름만 들었을 때 모르는 기사가 아닌데요. 네. 사실 어떤 인류들에게는 아직 이제는 조금 이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역시 그 외 기사의 대국에서는 네, 조은영 구단이 아직도 네, 앞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시니어 네. 기사들과의 대결에서는 네.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흑은 지금 유일하게 약한 지역이 여기라 백은 이쪽을 좀 괴롭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데 이쪽을 싸움을 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모양을 깨는 맥 중에 하나죠. 이 형태가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다시 실리는 없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단단해져요. 전체가 다 빵따님이어서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나가게 되면은 요거 하나 수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돌과 양곳말이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제 백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귀를 네. 지키네요. 네, 일단 뭐 실리로 계속 지배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흙이 반발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네, 이건 이쪽이 약간 미끼라고 봐야겠죠. 이쪽을 이제 잡을 수는 있는데 잡고 살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네, 여기가 공격을 크게 당하니까요. 네. 네, 흙은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수로는 그냥 이렇게 넣는 건데 지금 이제 흙은 좀 두기 아까워요. 이렇게 두기가. 네. 이제 젖히는 걸 기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양호구 형태로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일단 급한 쪽은 100입니다.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약간이나마 집이 앞서는 흙은 어떤 승률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고 100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네. 100이 뭔가 변화를 꾀야 되는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 계속 실리로 가네요. 네. 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백은. 근데 흙도 네, 이제 싸움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나올 때 이게 단수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형은 약간의 미완에다가 끊는 약점까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쪽도 흙이 약간은 미생이죠. 아, 흙도 네. 좀 불편한 곳들이 많네요. 네, 지금 백은 역시 싸움의 가장 기본 원칙이 네. 자기 돌이 많은 데서 싸움을 시작한다는 건데, 네, 어떤 그런 이치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고제의 팔당에 드디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좀 조은현보다 굉장히 어려운 바둑을 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고제의 팔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아침이 되면 기원에 나오셔서 바둑 공부를 하시거든요. 끝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역시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후보 선수거든요. 이번에 잘하면 앞으로 계속 또 기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어른분들 대상으로 이게 배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 문화센터라든지. 네. 근데 그 어른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이게 어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세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고. 고제의 팔단도 아마 사부님도 이게 물어보면은 그 사실 좋아서 재밌으니까 하시지. 네. 재미없는데 억지로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공부는 본인이 원해서 재미있어서 해야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네. 좀 싫어했는데 나중에 좀 재밌어질까요? 제가 먼저 좀 해보고 네. 네. 제가 좀 먼저 좀 나이가 될 것 같으니까 네.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한 점을 잡아두면서 네. 계속 흙을 압박합니다. 일단 이 끊고 있는 돌, 이 돌은 요석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양쪽 다 흙과 백이 서로 좀 못 살아 있으니까요. 자,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자, 백의 노림은 여기인데 지금 당장은 좀 안 됩니다. 네, 당장이 오히려 요석이 잡히네요. 잡히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쫙쫙 밀어가야 됩니다. 네, 네, 밀어갑니다. 계속 밀어가고요. 또 밀어야 되나요? 네, 여기서 이게 되냐 안 되냐네요. 이제는 아까 같은 수법은 이제 오히려 흙이 다 막히니까 이건 도로 잡힙니다. 네. 자, 그럼 이쪽을 이제 더 밀어간 다음에 끊었을 때 흙이 이제 이쪽에서 싸우는 게 되나요? 일단은
일단은 좀 축작문이 안 돼서 네, 우선은 흙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여다봐서 이 흑세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 받아주면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여기를 이제 먼저 넣으니까요. 여기 때문에. 쌍립으로 연결되네요. 예, 예. 자,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끊음을 통해서 어려운 전투가 중반의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힘있게 밀어갑니다. 네, 못 끊게 젖히네요. 네. 자, 고제이 팔단이 다시 한번 찬스가 왔는데요. 자, 이 싸움 끝나면 또 그대로 끝내기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